챗GPT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에게 올바른 답변을 위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명령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명령하는 방식, 명령문을 만드는 공식이 약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작, 두 번째는 맥락, 세 번째는 예제, 그 다음에 역할, 형식, 어조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각각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이죠. 동작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요약해줘, 그 다음에 분석해줘, 우리 많이 작성하죠. 그 다음에 작성해줘, 정리해줘, 계속해줘, 그 다음에 추천해줘.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쓰는 말이 다시 해줘를 많이 써요. 챗GPT가 나온 답변이 첫 문장에서 좋은 답변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해줘라고 작성을 하면 챗GPT가 지금 냈던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하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많이 써요. 이 마음에 안 들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 챗GPT가 작성하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써줘라는 거죠. 저는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줘라는 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쓰는 거는 챗GPT는 내가 만든 프롬프트를 한 번에 이해하고 답을 해줍니다. 챗GPT도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 마음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너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모른다고 난 답을 해줘. 그러면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 너가 모른다면 모른다고 답을 해줘. 한 10번 정도 하면요. 한 번 정도는 저에게 모른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거는 필요하다면 질문을 해줘라는 겁니다. 챗GPT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질문해줘. 그럼 내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줄 거야. 라고 제가 답을 하는 거죠. 자, 우선 동작만 있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사업계에서 작성할 거니까 우선 나에게 창업 아이템을 추천해줘 라고 제가 챗GPT에게 명령을 내봅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은 챗GPT가 답을 준 거예요. 보시면 나에게 창업 아이템을 추천해줘 라고 했더니 나에게 관련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창업 아이템들을 쭉 소개를 해줬네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교육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 그 다음에 로컬 관광, 팬데믹 이후에 국내 여행, 소규모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 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봤을 때도 이게 상반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산업 분야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나에게 창업 아이템을 추천해 줬어요. 어떻게 보면은 챗GPT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일정한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챗GPT 마음대로 준 답입니다. 여기에 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맥락입니다. 맥락은 뭐냐면 내가 동작을 하는 거에 부연 설명을 한다 보시면 돼요. 나를 학습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락은 배경 및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목적 및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업을 한다면 나의 창업 배경이 될 수도 있겠죠. 창업 배경, 창업 목적을 같이 설명하면 좀 더 나에게 맞는 답을 내줄 것입니다. 앞서 나에게 창업 아이템을 추천해 줘 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거기에 내가 맥락을 추가했어요. 나는 다이어트 식단 추천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해. 내가 생각하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사업 방향과 아까 얘기한 동작과 같이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챗GPT 답변인데요.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다이어트 식단 추천 플랫폼과 관련해서 AI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어 봐라.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봐라. 좀 더 내가 생각했던 아이템에 근접하게 추천을 해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배경 설명을 추가하면 챗GPT는 그거에 맞춰서 창업 아이템을 추천해주죠. 아직도 부족한데요. 이번에는 예제를 한번 넣어볼게요. 챗GPT를 쓸 때 여러분 많이 써보셨겠지만 쓸 때마다 답답한 게 뭐냐면 챗GPT가 답변을 줄 때요. 자기 맘대로 해요. 어쩔 때는 한 줄, 어쩔 때는 두 줄, 어쩔 때는 세 줄, 어쩔 때는 표로 만들어주고 자기 마음대로 답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계 작성할 때 번거로워요. 그거를 다 일일이 편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출력 형식을 지정해 주는 거죠. 자, 예를 든다면
이거죠. 이거 많이 보셨죠? 사업계획 작성할 때 본문을 작성하는 제가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동글뱅이 키워드 핵심 요약. 그 다음에 키워드 넣고 근거나 이유 한 줄에서 두 줄 정도. 그 다음에 밑에 관련 도형이나 이미지. 그 다음에 오른쪽처럼 그래프와 뭐 데이터 이렇게 같이 넣을 수 있겠죠. 이러한 본문에 쓸 수 있는 이러한 동글뱅이 하이픈 두 개, 이런 스타일로 글을 작성해 달라고 제가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편집하는데 시간을 덜 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나는 다이어트 식단 추천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해. 자, 맥락 넣었죠. 나에게 창업 아이템을 추천해줘. 동작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할 때는 아래 같은 형식으로 작성해줘. 그 형식은 번호 들어가고요. 가로치고 키워드, 요약 내용, 근거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챗GPT에다가 세 가지 조합을 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챗GPT가 앞서 자기 맘대로 글을 써준 것보다는 자, 우리 가로치고 키워드 맞춰줬고요. 맞춤형 다이어트 식단 서비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는 최근 건강이라든가 웰니스 트렌드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우리 사업 계획서에 맞는 작성 스타일에 맞춰서 작성해 준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좀 더 내가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답이 나왔죠. 자, 이번엔 역할입니다. 챗GPT가 글을 써주는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역할을 지정해 주면서 그 내용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밑에 두 개. 자, 맥락과 동작은 아까 앞에서 내용과 동일하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했죠. 역할을. 너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이야. 평가위원 관점으로 아래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줘라는 거죠. 답을 볼까요? 자, 평가하는 평가위원처럼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모바일 웹과 앱 플랫폼을 개발해야 된다. 피드백과 컨설팅 서비스를 추가하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라. 배달 서비스를 해라. 등등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흐름에 맞춰서 관점에 맞춰서 작성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마케팅 전문가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케팅 전문가는 마케팅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겠죠. 자, 답을 보면 마케팅 전문가 형태로 얘기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해라. 커뮤니티와 그룹 챌린지를 해라. 동기부여를 해라. 이런 등등 마케팅 관점으로 써준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역할에는 청자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글을 읽는 사람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줘. 그러면 좀 더 쉽게 풀어 써 주겠죠. 자, 내용 보시면 이렇게 식단 짜기, 식단 받기, 함께 하기 등등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 좀 더 길어진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런 것 형태로 챗GPT가 답을 해줍니다. 자, 이게 역할이 가진 효과고요. 자, 이번엔 형식이에요. 앞에 예제랑 좀 비슷한데 형식이라는 것은 종교로 미를 이제 임, 함, 음으로 바꿔줘. 계절식으로 써줘. 서술형으로 작성해줘. 같은 문장 작성 스타일을 내가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장 형태, 표나 키워드, 이모지 이런 형태로 내가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표로 작성해 달라는 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키워드를 아까 예시처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줄마다 이모지를 넣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문장의 작성 스타일, 작성 형식을 내가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한 나에게 작업 아이템을 추천해줘. 우리 동작이 있고 맥락이 있었어요. 거기에 글이 아니라 표로 작성해줘 라고 제가 요청을 합니다. 형식을 지정해줬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표가 만들어져요. 앞서 챗GPT가 한 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걸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줬어요. 이렇게 형식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조라는 게 있어요. 어조는 톤앤 매너입니다. 명료하게 좀 딱딱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조금 길게 나올 거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매력적으로 이렇게 매력적이게라고 쓰면은 다소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좀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어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창업 아이템을 추천해줘. 나는 다이어트 식단 추천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해. 이렇게 동작과 맥락을 넣고 톤앤 매너는 매우 친절하게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모르긴 몰라도 내용이 길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풀어 써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친절하게 작성을 한 거고 명료하게 작성을 해줘 라고 해봤습니다. 이럴 때는 좀 간결하게 나오겠죠. 보면 세 줄이 한 줄로 됐고요. 한 줄씩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이런 형태로 톤앤 매너, 어조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내용을 이렇게 좀 부드럽고 길게 작성을 해줬다면 명료하게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구분져서 작성해 준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롬프트 작성하는 요소 6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는 이 6가지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 조합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개 전부 다 조합해서 저도 실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여러분 강의상 6가지의 요소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6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다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전 6가지를 한번 다 조합 한번 해봤어요. 자, 너는 사업에서 작성하는 전문가야. 전문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줘. 나는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해. 이 내용에 맞춰서 필요성을 3가지 작성해 주는데 작성할 때는 친절하게 작성하고 데이터 위주로 작성하고 이모지도 넣어주고 아래 스타일에 맞게 작성해줘. 그리고 번호, 키워드, 근거 2개. 그러니까 6가지의 구성 요소를 다 한번 넣어봤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챗GPT에다가 다 한 번에 넣었을 때 챗GPT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데이터를 많이 찾아주죠. 여기 보시면 데이터 중점으로 많이 찾아줬고요. 제가 데이터 중점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각 줄별로 이렇게 이모지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모지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면은 키워드 있죠. 중간에 3 가로치고 키워드. 키워드 작업하는 것도 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도 넣어주고. 이렇게 우리의 입맛대로 챗GPT가 결과를 내주게 됩니다. 물론 6가지의 구성 요소를 한 번 해서 6번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도 생각할 때 6가지를 한 번에 고려해서 작성하는 것과 하나하나 끊어서 작성하는 것과 그 결과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내용, 사람이 생각하는 복합적인 내용을 프롬프트 작성 요소에 따라서 조합해서 우리가 명령을 낸다면 챗GPT는 더 훌륭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